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참 스트레스죠. 맞아요. 그런데 하루에 딱 10분만 해도 1시간 정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어떠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살이 찌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고, 보통 나이살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나이살을 아주 극명하게 느끼십니다. 여성은 폐경기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0.8kg씩 살이 찐다고 해요. 정말 억울하죠. 여성 호르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폐경기를 4년에서 7년 정도 겪는다면 보통 3kg에서 6kg 정도가 저절로 찐다고 되어 있어. 그럼 이런 나이살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때 여성분들이 살이 찌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성인병을 얻게 됩니다. 중년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잘해서 근육을 잘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 지방을 잘 빼면 정말 활기 넘치는 중년기를 보낼 수 있으세요. 하지만 중년이 되었는데 근육이 너무 부족하고 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성인병에 노출된다면 조금만 일을 해도 힘들고 권태롭고 나약한 체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부족이나 마른 비만 문제는 우리 뼈나 근육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하면 근감소증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됩니다. 운동하다 다치면 또 며칠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근육만 더 빠져나가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운동을 했는데 아파서 누워 있으면 또 지방이 찌고 지방이 찌면 운동하기 싫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중년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절대 다치시면 안 돼요. 자기 상황에 맞게 운동하셔야 하고 천천히 강도를 올리며 이미 가지고 있는 지방들을 잘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고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먹고 운동하는 사람과 적게 먹고 운동 안 하는 사람 중 어떤 게 더 낫냐고 묻는다면 저는 둘 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젊은 시절에는 대사가 좋아서 체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이 먹는 습관이 중년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가져왔던 많이 먹는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살이 찌는 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또 적게 먹고 운동 안 하는 분들도 있어. 이런 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마른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이 짧고 단백질을 별로 안 좋아하면서 운동도 하나도 안 하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게 되거든요. 젊을 때는 그래도 버티다가 중년 이후가 되면서 급격하게 성인병이 찾아오거나 아주 허약한 몸이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피곤한 몸이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운동과 식단의 비율을 이야기할 때 식단이 70에서 80%, 운동이 20에서 30%라고 말합니다. 운동의 퍼센티지가 적으니까 소홀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운동을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운동 자체가 근육을 늘려주고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대사를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운동하고 나면 기분 정말 좋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좋아진 내 몸에 나쁜 것을 넣지 않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주고 동기를 불화해줍니다. 그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운동의 퍼센티지는 낮지만 운동을 절대 등한시하지 마시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식전 운동 vs 식후 운동. 다이어트 최적의 운동 시간은? 식전 운동이 좋으냐, 식후 운동이 좋으냐는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식전 운동, 식후 운동을 너무 따지는 분들은 언제 운동을 피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식전에 가능하면 식전에 하시고 식후에 가능하면 식후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식전 운동은 인슐린 수치가 낮을 때 하는 것이라 이때 운동을 하면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식후 운동의 장점은 식후에 올라가는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식전 운동을 피해야 할 분들이 있어. 이건 꼭 알고 계세요. 내가 근육이 충분한 사람이다. 그러면 식전 운동을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부족해요. 마른 비만 진단을 받았어. 이런 분들이 무리하게 다이어트한다고 식전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근손실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른 비만인 분들의 몸은 이미 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사 유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복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마른 비만처럼 근육이 적은 분들은 오히려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 이후에 운동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 공복에 운동을 하시지 말아야 할 분들은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공복에 운동을 하시다가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 그러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복 운동을 피하시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식후 운동입니다. 식사 후에 소화가 될 즈음, 혈당이 쭉 올라갈 때 그때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비만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 식후 걷기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식후에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등산하지 마라 같은 어그로성 영상들이 많아요. 걷기가 운동이 아니고 등산을 하면 안 됩니까? 걷기 운동되고 등산하시면 좋아요. 걷기 운동은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화만 신고 비만 안 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나가서 걸으시면 되거든요. 비만 클리닉에 찾아오는 고도 비만 환자분들은 정말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한테 걸으세요 하면 이것조차 힘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걷기입니다. 걷기 중에서도 식후 걷기는 식후에 혈당이 쭉 올라가는데 걷기 정도만 어슬렁어슬렁 걸어도 혈당이 쫙 올라가다가 멈춰. 그리고 쭉 유지되다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쭉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떨어지고 식후 걷기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주로 활동을 안 하고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스르륵 잠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녁에는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재활용도 하시고 이러다가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다가 쭉 멈춥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직접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하고 검사를 한 거예요. 많은 연구에서 조금만 근육을 써도 혈당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안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혈당을 올라가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혈당을 잡으면 당연히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살이 덜 찌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혈당이 떨어지네요, 살이 빠지네요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그 능력이 되시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걷기, 속보로부터 시작해서 계단 오르기, 등산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운동의 제일 첫 번째는 걷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식후에는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만 해도 내장지방 쏙 빠지는 최고의 운동법. 걷기 운동도 되고 뛰기 운동도 되고 조깅 정도도 되고 계단 오르기도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운동을 적극 추천해드려요. 하루 10분만 해도 1시간 정도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들 헬스클럽에 가시면 나는 그냥 걷고만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막 뛰다가 또 몇 분 후에 걷다가 또 막 뛰다가 걷다가 몇 분 하고 또 내려가서 다른 운동하는 분들 보시죠? 이게 바로 HIIT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요. 이 운동의 장점은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면서 최대로 강도를 끌어올리는 운동을 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거의 5분에서 10분만 해도 30분 이상 운동한 효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번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운동에서도 약간 생기지만 이 애프터번 효과가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서 아주 강도 높게 생긴다고 되어 있어. 이건 뭐냐면 운동 이후에도 지방을 계속 태운다는 소리예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10분, 15분 한 다음에 쉬어도 거의 반나절 이상 지방을 태워주는 몸의 대사가 일어나더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수준부터 건드려서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진화를 얘기하면서 많이 언급했어. 구석기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가만히 먹고 놀고 쉬다가도 먹잇감이 나타나면 막 뛰어야겠죠. 맹수가 쫓아오면 막 뛰어야겠죠. 그러다가 맹수가 멀리 도망가거나 고깃감을 잡으면 또 편안하게 쉬다가 또 갑작스럽게 뛰다가 이걸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안한 하루를 보내죠. 자가용 타고 출근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사무직 일을 하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잠든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대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석기 시대 우리 조상들의 근본적인 운동 형태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HIIT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장점은 애프터번 효과로 인해 지방을 어마무시하게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에도 접목할 수가 있어. 제자리 뛰기에도 할 수 있고 고정식 자전거 타기, 달리기,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것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에다가 제가 접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걷기가 이제 좀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약간 좀 빨리 걸어도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가볍게 뛸 정도의 운동이 되거든요. 운동이 될 정도의 강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요 정도의 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걷기를 한다 그러면 1분 정도 걸을 때는 보통 속보로 러닝머신의 속도를 보면 이제 5 내지 6 정도로 쭉 걷다가 이제 강도를 높여서 7 정도의 걷기로 빨리빨리 걷는 겁니다. 1분 정도를 그랬다가 다시 5 정도로 또 천천히 걷고 요것들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셔도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걷기에도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후에 하는 걷기 운동은 그렇게 속도를 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할당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식후 걷기 운동은 약간 빨리 걷기 힘드신 분들, 발목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한테 제가 적극 권해드리는 것이고 안 아플 정도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 정도만 걸어도 혈당이 조절이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좀 완화가 되시고 발목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걷기가 원활하게 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좀 빠르게 걷기 요런 것들을 이제 해서 HIIT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HIIT는 짧은 시간에 아주 극도의 효과를 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속보로 걷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도 상관없고 내가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걷고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3가지 습관. 자, 몸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생활 습관 3가지는요. 1.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자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병이라는 이름까지도 붙일 정도로 너무나 많이 앉아 있어요. 저도 진료 시간에 많이 앉아 있어서 아예 진료실 의자를 모션 데스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환자분들 나가시면 저 늘 서 있어. 그래야 허리 부담도 덜하고 그래야 에너지도 좀 태울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지하철에서도 자리가 있더라도 좀 서서 가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드셔서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2. 당독소 줄이기예요.
당독소는 굽거나 튀긴 음식에 상당히 많습니다. 굽거나 튀긴 음식보다는 삶거나 데친 음식, 수비드 같은 음식들을 주로 드시는 게 좋겠고, 당독소를 저감하는 생활 습관을 많이 기르시길 바랍니다. 3.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죠. 거기에 맞게끔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 공복 시간과 식사 시간을 딱 나눠서 공복 시간에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 시간이라고 그러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럼 12시 12분 간헐적 단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14시 10분, 16, 8까지 공복 시간을 좀 늘려가는 거거든요. 요것들을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굶는다고 나는 간헐적 단식을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침을 굶는 건 그냥 굶는 거고, 간헐적 단식은 계획성 있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을 굶고 점심 첫 끼를 몇 시부터 먹겠다. 그리고 저녁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를 하겠다. 이것을 딱 정해 놓으시는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아침만 굶는다고 간헐적 단식이 절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침을 먹고 저녁을 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내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무리하게 아침을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